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전매, 그 다음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해서 좀 구분하는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영상들이 없어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참조한 유튜브도 한 6개 정도 되고, 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또 책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저것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반대방에서 전매를 갖고서 진짜 며칠 동안 무차별적으로 막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부터 오늘 영상을 내가 올리겠다 뭐 이랬더니 뭐 하여튼 전매 얘기는 또 오늘 또 안 해요. 여하튼 그에 대한 팩트 체크로 얼마나 주민을 호구로 보는지 알아보죠. 자, 시작 전에 잠시 확인할 거 있겠습니다. 자,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얘기하기 전에 어제 주민 설명에서 나왔던 얘기도 그렇고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조합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아니, 조합 없이 글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왜 우리가 뭐 달동네다 뭐 아니면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뭐 이런 거 할 때 뭐 그런 대규모 할 때 부지를 수용한다 그러죠.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나라에서 땅을 다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땐 주민들 조합체가 필요가 없죠. 그죠? 이제 공공 직접 시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사대책이라고 21년에 나왔던 3080이라고도 하는데 이사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공공 직접 시행 있죠. 근데 요것이 말이죠. 지금 하는 사업이 안 이루어져요. 실제는. 왜 안 될까요? 왜? 사람들이 공공이 직접 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어디죠? 저기 대치동에 아파트 있죠. 거기 같은 경우도 공공으로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통기획 하는데 지금 하기로 결정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신통기획을 하는데 신통기획은 좋다는 거예요. 아파트 그때 당시 뉴스 나온 거로는 왜 좋아요? 성 긋고 뭐 기한 줄여주는 건 공공위에서 줄여주겠다. 근데 나머지는 민간이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신통기획 우리는 자격 조건도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반적인 재건축들은 다 뭐예요? 다 조합 설립을 하죠.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 거 써놓은 거예요. 이사대책 사업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공공시행이. 그러나 이 조그만 땅에 말이죠. 조합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없어요. 심지어 둔촌주공도요. 그럼 거기는 왜 좋은데 우리보다 엄청 노후되고 넓은 땅덩어리인데 왜 공공 안 했을까요?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리 안 했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LH 사업 설명회도 받았는데 왜 정비업체 코리아 UNC랑 하느냐, 이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추진이 구성하고 정비업체 선정하고 우리를 도와주도록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민투표로 LH냐 혹은 SH랑 할 거냐고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제발 왜 코리아 UC 정비업체랑 합니까? LH랑 하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 땡땡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치 뭐가 정비업체 하면 뭐가 비리가 있는 것 마냥,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9개동 추진할 때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래 알렸지만. 자, 세 번째. 재건축 완화 대상. 자, 뭐냐면 언론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재건축 완화하게 되면 뭐 어디 좋습니다. 그런데 언급되어지는 데를 보세요. 여러분 뉴스 재건축 완화 정책을 한다 그러면 뉴스에 잠실 주공 5단지, 장미 아파트, 올림픽 아파트 혹은 패밀리 타운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타운 뭐 이런 35번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듣보잡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잡것이라고 얘기하면 좀 하지만 여하튼 관심 못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완화 대상 정책 나와도 우리는 관련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왜 저희 주민들은 계속 대안을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안을 안 주고 또 오늘은 우리가 여기 우리 동네가 구청에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달라.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일곱동 지금 내일 사업 설명회 하잖아요. 그죠? 26일. 그런데 그 사업성 검토를 받자는 거예요. 9동 건이었는지 뭐 7동 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9개 동 당시에 그 사업 계획안을 아마 3자 놓고 검증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의도를 알아요. 왜냐. 여러분 보시면 이거 벌써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 있죠. 4개 중에 나의 선택 1, 2 있죠. 요 영상이 뭐예요? 우리 주민들이 10층 한 2개, 15층 한 2개, 그죠? 그 각각 소셜 믹스가 적용되는 것과 적용 안 되는 것을 4가지 중에서 주민 투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왜 주민 투표를 받았느냐? 그때 당시 9개동 진행할 때, 그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니, 10층이냐, 15층이냐, 그 다음, 소셜 믹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확정된 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법령으로는 통과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에 요구할 뿐이지.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그냥 10층에다가 또 소셜 믹스 비적용, 그죠? 적용 안 되는 걸 주민들이 많이 투표를 했어요. 왜? 분담금이 그게 제일 적어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조합 설립하는데 절차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뭐 행정상 절차일 뿐이지 그게 되냐 안 되냐로 뭐 우리가 조합 설립이 되냐 안 되냐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계획표 사업안 나왔던 거 설계도 나왔던 걸로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되면 대략 이렇게 사업이 될 겁니다라고. 그러나 그때 당시 저도 그렇고 모두가 취진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다 공지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소수 반대파분들 빼고는 이거는 그분들은 뭐 영상도 안 봤었으니까, 그죠? 완전 뭐 불통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실현성 없는 거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소셜 믹스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3자 사업성 검토안을 해보자고요? 당연히 지금 누가 봐도 전문가가 봐도 이건 소셜믹스 서울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구하는 상황인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뭐 의도가 뻔한 얘기입니다. 의도가 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뭐냐면 의도가 보여요. 근데 그분은 이런 백스토리들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카톡방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4억 2천, 4억 8천 분담금을 처음에 작년 가을에 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면 토론하자 그랬을 때 회피했고요. 주민들 아실 거예요. 그 방에 있었던 분들. 그 다음 모아타운 가능하다는데 제가 주장하길래 대면 주민들 3자 토론이니까 토론하자. 대면하자 했더니 역시 회피합니다. 뭐든 회피하죠. 그죠? 뭐든. 자, 주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가을에 분담금이 4억 2천에서 4억 8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말이죠. 지금처럼 전쟁이 나거나 자재비가 오른 것도 아닌데 물론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또 자재비가 또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전쟁으로 자재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담금 4억이라네요. 계산법이 어찌 된 거죠? 그때가 4억 2천, 4억 8천인데 지금 뭐 한 5억, 6억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오히려 그때보다 줄었어요. 그때보다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서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 2억을 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집값도 오르겠죠. 당연히. 그죠? 가치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어제 주민 나온 분 중에서도 뭐 이분이 4억 얼마를 얘기하니까 그 수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계산법 제가 영상 몇 번 올려드렸어요. 몇 번. 여기서도 했고요. 여기서도 최근에 여기서 이거 분담금 추정과 비교.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 제가 영상 올렸던 거예요. 그 분담금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저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저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저 연락 주세요. 그 주땡땡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제가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이제 전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전매 이제 인터넷 쳐보면요.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라고 사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니 우리 조합원 분들이 빨리 팔고 나가고 싶어서 뭐 환장한 사람들이야 막 이래요.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러면 전매라는 용어 문제 없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파는 행위라는데 나쁜 놈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사전적 의미로 그렇습니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전제 뭐 매매나 뭐 전혀 똑같은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전매 제한을 보겠습니다. 전매 제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사전적 의미로 애매모호합니다. 글쎄,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검색하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요런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전매 제한 없다. 전매 제한 없는 강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매 제한이 없는 이런 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매 제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매 제한은 우리 그 조합원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매 제한이라는 건 나쁜 거겠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없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봐볼게요. 전매 제한이란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디 대단지 아파트를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약 걸고 또 당첨하고 일반 분양도 우리가 분양 신청하지 않습니까? 청약을 냈어. 그래서 당첨이 됐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 걸 우리는 분양권이라고 하죠. 그걸 분양권을 받고서 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분양된 사람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듣고 있는 여기 이 동네 9개 동에 지금 사시는 분들 지금 분양권 사가지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소유주, 세대주시들이죠. 조합원들이십니다. 당신들은. 그죠? 우리는 분양권을 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권을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을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재건축을 하면 일반적으로 소유주의 손바뀜이 말이죠. 40%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분담금이 부담스럽든 아니면 이걸로 다른 걸 한다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40% 손바뀜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합원 자격이 뭐예요? 우리는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주권. 알겠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조합원 자격을 사려는 사람이 있겠죠. 또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에서도요. 주식의 가격이 왜 상승하는 거예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집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입주권을 가진 우리도 아직 우리는 조합 설립해서 조합원도 아니지만 조합원 자격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조합원 지위 양도. 그러니까 양도라는 건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다 그러면 제가 집을 팔겠다. 그럴 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전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우리한테는 정확한 용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땡땡 그분이 그 방에서 비난하려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비난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매를 왜 해? 이런 게 아니고. 자,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가로주택 사업에서는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팔고 해도 됐었단 말이야. 다른 재건축들은 다 이거를 금지시켰지만. 근데 8월 4일 이후로부터는 요것을 못하게, 즉 못 팔고 못 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볼게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합니다. 일반 대상 사람들한테 청약을 했어. 근데 떨어졌어. 내가. 그러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떨어진 사람도 그렇지만 하지 않아서 뭔가 그렇지만 사고 싶어. 그 분양권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과 분양 당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첨자.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분양권을 당첨됐는데 이득을 보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겠어? 분양권을 당첨받은 그것을 사고 팔려고 매매할 때, 그럴 때 전매라고 하는 거고, 이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이 기준이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선분양을 많이 했죠. 과거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착공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양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돈도 내고 분양 계약서도 쓰고 그죠? 그런데 지금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뭐 후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준공이 한 80%가 넘은 다음에 분양을 받는 걸 이제 후분양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이 어떤 분양이냐면 임의 분양과 선착순 분양은 같은 얘기인데, 일반 분양 물량이 29세대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9개를 재건축해도 일반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럴 때는 또 그냥 왜 어디 당첨되고 나면은, 일반 분양인들 당첨되고 나면 5년 동안 딴 데서 또 제 신청 못 하잖아요. 분양 신청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 안 돼요.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가로택은 그런 해당 사항은 또 없어요. 여기는 또. 근데 여하튼 요거는요, 여러분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여러분 정리해놓고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전매라는 용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까? 그래요. 우리 조합원, 세대주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반대파 대장님,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이런 전매라는 것을 저도 전에는 처음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도 혼용해서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니 이거 왜 자꾸 전매라고 하냐,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전매 제한을 전매를 막는 이유는, 투기 세력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금지 기간이요, 10년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버나 이런 데 이제 하면서 입주하기 전에 도대체 먼저 팔려는 분들은 언제 파는 게 좋으냐, 가격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승하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올라가다가 또 하락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주춤하다가 또 올라가고 어느 경우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지막에 뭐 잔금을 다 처리할 줄 알았더니 잔금이 좀 부족해서 파시는 분들 때문에 또 나중에 하락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또 뭐 조합 설립한다 뭐 해가지고 좀 오르다가 나중에 또 이제 시간 되면서 정체되다가 또 다시 오르고,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요, 요런 제목의 영상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 거기에 설명하기에 거기에 이제 첨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걸 들어가서 요런 제목들을 보시면 돼요. 매매 타이밍 잡기도 있고요. 전매가 궁금한가, 전매 시점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빨강색인데 빨강색이 뭐라고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매매 실거래 가격이거든요. 파란색은 이제 전세 가격인데, 우리는 빨간 걸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정체돼 있다가 또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오르는 타다가 또 뭐 때문에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져야지 호가도 오르고 실제 매매가도 오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재건축 시기별 가격 변동 상황이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조금 상승하고 또 하고 뭐 이런 거를 해놓은 건데, 잠깐만요. 여기 흐려지네. 요것도 여러분 요렇게 좀 선명해 보이죠?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아, 이런 시기 때 정체하고 이런 시기 때 가격이 오르는구나. 굳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게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용어가 앞으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입니다. 8월 4일부터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이것이 해당 안 됐는데 이게 이제부터 하겠다는 건데, 요번에 3월에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뭐 저도 공유할까 했는데, 뭐 아시겠지 뭐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생각하고는 안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호는 재건축 조합원 양도부터 조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꾸 제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건축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화하는데요, 우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큰 단지 있죠, 한강 주변이라든지, 그죠? 큰 단지들 말하는 겁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을 활용할 것이 유력하죠. 그러면 그럼 윤 대통령이 우리 9개동 재건축하면 우리 땅값 오르니까 우리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는 관심도 없고요.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데들 있죠. 큰 데들.
큰 데들,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 송파만 보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저거, 결코 저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갔어? 마우스가.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 주민방에 공유해드렸어요. 재건축 계획을 막차 떠난다. 뭐 30만 구독자인데 집코노미 TV는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자, 요분이 이제 그 내용 중에 이것도 링크 걸어놓을 거니까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규제는 풀어야 하는데 집값은 오르면 안 된다. 그죠? 규제는 풀어야 되는데 집값은 오르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이 얘기는 사업은 추진되지만 거래는 불가능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은 추진해. 공급은 늘려. 근데 좀 거래는 좀 투자도 부동산 투기도 막 안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래를 어떻게 제한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다 보세요. 취득세, 양도세, 세제 강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제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지금 안 하냐?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 세제 강화 이미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토지 거래 허가제 실행하고 있어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거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기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데 이거는 뭐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 지금 하거나 못하게 하는 거는 시기를 정부에서 제약할 수 있단 말이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전에는 현행은 뭐 조합 설립 조합 설립 이후에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세상에 뭐야 추진이 이전에 안전진단 통과되면 그때부터도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박. 재개발은 뭐 이때부터 하고요. 추진이 뭐 구성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부터 매매를 아예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당 안 됩니다. 우리는 저렇게 큰 단지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왜 그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주민을 비난해야 되는데 전매를 그렇게 비난할까요? 그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팔고 나가는 거 희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고 싶은 사람들 중간에 전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뭔가 다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팔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다 비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내용을 한동안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막 물고 늘어지며 주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분이 지식이 불균형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인데 제가 투부정사는 잘 알아. 근데 동명사는 잘 몰라. 어느 때 질문하면 몰라.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 선생님이 말이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것을 되게 깊이 있고 막 어려운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제시해. 들어보지도 못한 데이터를 막 가져와. 그런데 어느 때는 지식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를. 뭐 여기 뭐 제가 이 신탁등기 얘기해놨는데 아니 신탁등기를 막 비난을 해. 그러면서 코리아 UNC가 신탁등기 비용을 잡혀 있다. 주민들 재산 갈취해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그럼 모르는 사람들 신탁이면 뭐야 맡기는 거니까 무섭잖아 막.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실었습니다. 뭐 LH도 사업 안에 신탁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LH도 우리 주민들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뭐 사기치려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뭐 얘기 안 하더라고. 아니 근데 안 봐서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간에 이 지식에 대해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뒤에 누군가 있다. 뭔가 있다. 제공하고 있는 깊은 내용의 자료들 수준에 비하면 지식의 수준이 또 낮아요. 자,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최근에 신탁등기, 지금 전매 제한. 제가 전매 제한을 일부러 이런 걸 검증하려고 일부러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전매가 사실 이제 용어도 잘못된 겁니다. 조합원 뭐라고요? 조합원 지휘양도입니다. 이거 문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주장해요. 이상하죠? 끊임없는 무차별 거짓 정보 유포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카톡방에 집중하고 있죠.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순수한 주민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방에서. 그죠? 구청에서 우리가 여기 무슨 지역으로 선정돼서 관리한다. 그러면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얘기를 안 해주죠? 아니, 모아타운이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되는지. 그죠? 자, 일반 재건축, 큰 단지 재건축, 우리 부럽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되고, 그죠? 가로주택 사업밖에 안 되니까 가로주택 사업을 신청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조합이 필요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큰 재건축 사업하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소셜믹스를 법은 개정이 안 됐지만 서울시에서 하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다행히 소셜믹스는 적용을 해도 크게 비용이 분담금이 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우리가 일반 재건축들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이런 거 다 가로택은 적용 안 받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또 최근에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어요. LH에서 허그로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90%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 기금이 일시적으로 고갈이 돼서 지금 IBK 은행에서 협약으로 3%로 1.2%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해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여튼 그래서 여튼 사실 속 뒤집어지는 얘기죠.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 그래서 사업을 속도를 늦추게 하고 여러분 가로주택 사업은 특례 사업입니다. 특례라는 건 계속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거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임대주택도 매수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카톡방에 제가 공유해 드린 겁니다. 원칙은 돈을 들인 만큼 조합에 드려야 한다. 즉 임대 물량을 사주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쭉 있는데, 이제는 7개 동 이제 조합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7개 동 조합 설명서를 가져와라. 아니, 내가 거기 왜 가서 내가 달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거기 주민이 아닌데. 자, 반대하셨던 분들 2개 동 오리알 됐습니다. 그죠? 대안 내놓으시고, 그죠? 답을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2개 동 갖고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 조합 설립된 뒤에 가면 여러분들 돈 더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동의서 안 내셨던 분들은 저처럼 동의했던 분과 달리 대우해달라고 저는 강력히 그 7개 동에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